여행객은 무거운 배낭을 벗어놓고 서가 곳곳에 파묻혀 책을 읽고 침대에서 글을 썼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공간을 찾은 방문객을 열성 독자로 만드는 것은 서점의 명확한 가치관, 그리고 이 공간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이다. 오래된 서점인 줄만 알았던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한 뒤 나는 세계 곳곳의 서점을 여행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독자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공간을 찾기 위해 여러 도시로 떠났다. 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저는 서점이 나오는 책을 좋아합니다. 서점, 도서관이 주는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건데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는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저도 인사이트를 얻고 동기부여도 되고 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서점 여행자의 노트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웠던 시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됐죠. 해외여행이 자유로웠던 시절에 외국에 가게 되면 꼭 서점과 도서관을 둘러보는 걸 좋아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게 되면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며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오늘 리뷰의 구성은 책의 구성과 전반적인 소개, 파리 생강변에 갈 땐 부키니스트를 꼭 만나보세요. 저는 하우징웍스 서점의 직원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블루스타킹스가 가르쳐준 연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함께 고민해주세요. 미래의 서점 주인을 꿈꾼다면 아거시 서점을 공부하세요. 이렇게 5가지 챕터로 준비했습니다. 2번째에서 5번째 워딩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남았던 서점들에 대해서 워딩을 만들어 본 거고요. 서점에 대한 로망을 가지신 분들, 미래의 서점 주인을 꿈꾸시는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서점 여행자의 노트 들여다보실까요? 책의 구성과 전반적인 소개. 이 책의 저자 김윤아님은 기업 홍보팀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요. 하나투어 객원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서점 여행을 주제로 여행 매거진에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여행 노트가 계속 업데이트되어 출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이 서점을 돌며 영감받은 부분들에서 작가님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도시의 문화와 지성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서 독립서점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서점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는 부분에 감흥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잘 정리해서 표현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생각이 너무 비슷해서 읽으면서 밑줄을 정말 많이 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뉴욕, 파리, 런던 등 여러 나라의 서점을 돌면서 기록한 여행 에세이인데요. 책은 4개의 챕터와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구성됩니다. 1장은 대화, 2장은 연대, 3장은 발견, 4장은 확장입니다. 보통 여행 서적들은 지역이나 국가별로 카테고리가 되는 편인데 이 책은 주제에 따라서 구성되기 때문에 뉴욕에 대한 꼭지를 읽다가 이어서 갑자기 런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나라에 와서 읽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따라가면서 읽으셔야 하고요. 책은 되게 얇아요. 근데 얇은데 내용이 얕지가 않습니다. 우선 김윤아 작가님의 인사이트와 방향이 건전하고 깊이 있고요. 그리고 읽을 때는 쉬운데 책을 쓸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 비용이 들어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책 가격이 12,000원인데 제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이거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서용으로도 좋고 여행 가이드로도 좋고 저처럼 서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어 하는 서점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단순한 서점 가이드북이 아니라 작가님의 이야기와 인사이트가 밀도 있고 깊이 있게 기록되어 있어서 서점에 대한 책을 제법 많이 읽어온 저로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한 권의 책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윤아 작가님에게 서점은 다양한 목소리로 독자에게 말을 거는 공간입니다.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게 하는 공간, 스스로의 취향을 탐색하고 드러내야 하는 공간이지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서점에 대한 작가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책 덕후인 분들은 읽으면서 아마 되게 설레이실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뉴욕, 런던, 파리의 개성 있는 서점에서 방문객은
평범한 고객을 넘어 서점의 이웃이자 가족으로 도시의 시민으로 성장한다. 무엇보다 책을 통해 스스로의 세계를 넓히는 독자가 된다. 새 도시에서 만난 11곳의 서점들은 나에게 대화, 연대, 발견, 확장이라는 가치를 알려주었다. 도시와 시민, 삶과 취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공간,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파리 생강변에 갈 땐 부키니스트를 꼭 만나보세요. 이 책의 첫 챕터에서 파리 생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초록색 천막을 친 책방들을 소개합니다. 500여 년이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키니스트인데요. 이 부키니스트는 프랑스 역사의 변곡점을 함께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에는 시민의식을 보취하는 책들을 판매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프랑스 군인이 독일군의 눈을 피해 비밀 암호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부키니스트는 단순히 책을 거래하는 장소가 아니라 파리 시민들이 책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공동체의 공간인데요. 이런 의미를 살려 199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파리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이 부키니스트 문화가 너무 멋지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해밍웨이가 사랑한 도시의 클래스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들떴던 기억이 나요. 놀라운 건 그 모든 부키니스트가 자신이 파는 중고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파리시는 부키니스트를 선발할 때 지원자가 판매하고 싶은 분야의 책을 선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부키니스트는 파리시의 보호를 받는 상인이고 이들에게 중고책은 파리의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해당 분야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애정하는 분야의 중고책들을 소개하는 천막서점. 저도 파리 여행을 가게 되면 꼭 이곳을 들려보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생강변을 거닐다 보면 새로 나온 그림을 보여주는 노르딕과 한 사람만을 위해 준비한 책을 꺼내든 샬롯을 만날 수 있다. 철학과 역사, 영화와 문학을 즐기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강변의 서적상. 부키니스트들은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부키니스트와의 대화는 상품 소개나 가격 흥정 같은 상인과 손님의 대화에 그치지 않는다. 파리라는 책장에 꽂혀있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개인과 사회의 의식을 확장하는 지식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파리는 우리가 묻는 만큼 더 넓게 펼쳐진다. 저는 하우징웍스 서점의 직원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네, 두 번째 서점은 하우징웍스인데요. 지난 가을에 제가 뉴욕에 방문해서 하우징웍스 서점을 들렸습니다. 이 서점은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서점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하우징웍스는 뉴욕 시민들의 기부로 완성되는 서점입니다. 그래서 하우징웍스의 책장에는 시민의 관심사와 일상이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하우징웍스는 에이즈 운동단체 액터 회원 5명이 만든 공간입니다. 이들은 하우징웍스 북스토어 카페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수익금 전부를 에이즈 환자 치료와 노숙자 직업교육에 썼습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약물치료, 정신상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최대의 봉사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김윤아 작가님은 이 책에서 하우징웍스의 책을 기부하는 일은 자신의 지적 깊이를 드러내는 일이며 지역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우징웍스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이죠. 유니온 스퀘어에 소호거리가 있는데 가보시면 굉장히 트렌디한 곳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우징웍스는 1996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소호거리가 트렌디하게 변하는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올곧게 철학을 지켜온 서점입니다. 저는 이곳을 방문하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살게 되면 하우징웍스 서점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까 인트로에서 작가님이 서점 여행을 통해서 의식이 확장되고 성장했던 점을 잘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우징웍스를 방문하신 후에 에이즈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셨대요.
에이즈 환자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풀어가시면서 나처럼 평범한 시민이 에이즈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면 하우징웍스의 미션은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욕에서 살지도 않고 잠시 서점에 들렸을 뿐인 여행자의 태도를 바꾸었으니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루스타킹스가 가르쳐준 연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함께 고민해주세요. 블루스타킹스는 뉴욕 맨해튼의 독립서점입니다. 블루스타킹스는 공부하는 여성을 반기지 않던 시대에 지적 욕구를 가진 여성을 비꼬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이제는 여성 권리 운동가들 사이에서 여성의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1999년에 캐스린 웰시라는 젊은 여성 창업자가 설립한 여성 서점입니다. 이곳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제가 함부로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 분야 중 하나가 페미니즘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블루스타킹스를 방문하며 김윤아 작가님이 써내려간 문장들은 여러모로 저한테도 공감이 되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블루스타킹스는 우리에게 파란색 스타킹을 신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고민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다양한 색들이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본인이 스스로 입고 싶은 색을 고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서점은 어떤 선택이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네, 이곳에는 다양한 시민 워크숍이 진행되고 사람들은 극우주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참가자들이 함께 비건 레스토랑을 방문해 채식주의와 환경보호에 대해 논한다고 합니다. 블루스타킹스 카페에서는 공정무역 커피, 유기농 재료로 만든 비건 쿠키를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원주민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고 지원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생각하게 되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는데요. 도시의 공간들이 성숙한 문화를 이끌어가고 시민들이 연대 속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성과 성숙함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앞서 말한 파리의 부키니스트나 뉴욕의 하우징웍스, 블루스타킹스처럼 그런 성숙한 문화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게 그 도시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느껴져서 너무 부럽고 감탄하고 그랬습니다. 미래의 서점 직원을 꿈꾼다면 아거시 서점을 공부하세요. 네, 마지막 챕터는 아거시 서점에 대한 챕터입니다. 이 책에 매력적인 서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가장 제 가슴을 뛰게 한 서점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아거시 서점입니다. 아거시는 1925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뉴욕의 가장 오래된 서점인데요. 중고서적 수집가였던 루이스 코엔이 설립한 고서적 전문 서점입니다. 지금은 그의 딸들이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점은 서점지기들의 철학과 방향이 명확하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며 위험에 처해 있는 동시대 책들을 지키고 싶다는 직업적 사명감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실질적인 행동들이 연결된다는 점, 고객을 위한 맞춤형 책을 기획해주는 Food by Books 서비스 등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제 독립서점들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특색 있는 책을 큐레이션하고 독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화해서 추천해주는 건 이제 흔한 마케팅이 되었는데요. 비슷한 형태가 많아질 때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게 그 기획자가 가진 역량과 개성인 것 같아요. 아거시 서점이 가진 자신감과 강점이 전문성과 깊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쌓아온 방향이라는 게 다른 서점들에겐 넘사벽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너무 멋지죠? 아거시 서점의 직원들은 서재 앞에 서는 일에 대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시험받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일기를 썼는데요. 내가 쌓아가야 할 것은 전문성과 깊이이다. 시간이 쌓아온 단단한 층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내 것이다.
아거시 서점 같은 기획자가 되고 싶다. 이거 읽으면서 되게 동기부여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점 여행자의 노트 중에서 부키니스트, 하우징웍스 서점, 블루스타킹스, 아거시 서점을 여행해 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멋진 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산 지 1년이 넘어서 리뷰하기까지 총 3번 정도 꺼내 읽었던 책인데요. 읽을 때마다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지켜가고 싶은 가치와 깊이, 올바른 태도와 정직한 신념이 가득 담긴 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김윤아 작가님은 책을 마무리하면서 서점 여행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서점들은 고유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원하는 책을 구입해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세우기보다는 만남과 발견을 기대하면서 서점을 찾아보시기를 권한다. 낯선 경험을 기대하면서 떠나는 여행처럼 열린 마음으로 서점의 문을 열어보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여행의 가치를 서점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서점 여행에 이 책이 좋은 가이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서점 여행자의 노트에는 발견과 성장, 더 넓은 세계가 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